자, 오늘은 이제 확률을 배우는 건데요. 확률은 이제 가능성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래에 관한 일이죠.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베이스를 확률은 이 베이스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경우의 수는 그냥 숫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그냥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라면 확률은 기본 바탕을 집합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집합 위에다가 확률을 쌓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확률이 만약에 계산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뭔가 생각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집합적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용어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경우의 수까지를 포함해서 용어가 정리가 되는 건데 하나씩 해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시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확률 내에서는 뭐 확률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다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실험이나 관찰 어떤 행동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의미는 있어요. 반복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걸 또 할 수 있어야 돼. 주사위 같은 거 던진 걸 또 던져야 돼.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은 시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시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반복이 가능하고 그래서 실험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임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더라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이렇게 살짝 굴려가지고 3이 나오도록 이렇게 의지가 들어가면 그건 시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임의적이에요. 뭐 만약에 운이 되게 굉장히 좋고 동체 시력이 엄청 좋고 그 다음에 계산력이 엄청 좋아서 주사위를 던지는 순간 뭐가 나올지 아는 사람한테는 시행이 안 되겠죠. 시행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던질 수 있을 테니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표본 공간은 보통 S라고 쓰고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결과들의 집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사건은 뭐냐면 사건은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짝수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제 확률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2, 4, 6이 사건인 거예요. 집합으로.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근원 사건.
공사건 이렇게 기억하는데 공사건. 기본적인 사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확률을 제대로 이해할 때는 이 근원 사건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근원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할게요. 전 사건은 표본 공간 전체예요. 즉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공사건은 공집합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어, 그죠?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이에요. 그럼 표본 공간 S는 그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건 뭐 A라고 합시다. 사건 A는 짝수가 나온 거니까 2, 4,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밖에야. 그렇죠. 아, 여기서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했죠. 짝수가 나오는 경우. 요걸 사건으로 보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다 사건이에요. 아, 그럼 그냥 이 이름도. 그렇죠. 그냥 2도 사건이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짝수가 나오는 거를 이걸 했으니까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여기서 사건 A라고 하면 사건 A의 표현은 2, 4, 6이 돼요. 부분 집합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근원 사건은 이렇게 원소들이에요. 알겠죠? 전 사건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 게 아니죠. 그냥 1, 2, 3, 4, 5, 6이고 공사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일어날 수 없는 것. 전체 집합이 포함되지 않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공사건이에요.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주사위로 던져서 7이 나오면 뭐 구해? 그냥 0이에요, 0. 알았죠? 우리 이제 사건을 이렇게 구분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 이제 근원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봅시다.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일단 이거는 확률 용어가 아니라 내 용어예요. 그래서 책에 찾아보면 없어요. 이제 기여도라고 하나 좀 단어를 만들어서 약간의 확률 같은 개념인데 일어날 가능성 이라고 할 때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기본 단위로 나열해야 되고 요런 뜻이 포함해 있어요. 반드시 같아야 돼.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의 기본 단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반드시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는 1, 2, 3, 4, 5, 6이 나오죠. 그럴 때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과 이 단위가 이게 1이 하나짜리인데 그러니까 원소 하나잖아, 그치? 이런 단위가 하나가 서로가 다 기여도가 같아야 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게 임의적이란 얘기예요. 임의적이란 얘기. 그럼 주사위에 저게 숫자가 왜 저렇게 아니고 1, 2, 2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같지가 않잖아. 같지 않죠. 그럴 때는 그런 사건을 어떻게 놔야 되느냐? 같게 놔야 돼요. 이제 그런 질문이야. 예를 들어서 그걸로 질문해 볼까요? 그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가 그냥 여기다 표시하기는 좀 그러니까 1, 2, 3, 3 이렇게 돼 있다고 칠까? 3, 4, 5 이렇게 할까? 그냥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3이 나올 가능성. 이게 확률로 구한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구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6분의 3. A는 6분의 3으로 구했어요. B는 3분의 1로 구했어요. 왜? 3개잖아.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야? 3개잖아. 3개. 3개 중. 그럼 누가 맞을까?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6분의 3이 맞죠? 6분의 3이 맞죠? 그럼 얘 지금 만약에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써야 돼? 1, 2, 3 이렇게 써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리냐면 그럼 얘가 하나의 근원 사건이 되지. 이렇게 근원 사건이 되는데 얘의 기여도가 어때? 다르잖아. 얘는 6개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얘는 6개 중에 몇 개를 차지하고 있어? 2개를 차지하고 있고 얘는 6개 중에 몇 개를 차지하고 있어? 3개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없다고요. 근원 사건은 반드시 기여도가 같게 해야 돼. 기본 단위로.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놔야 돼? 1이 하나 있고 2가 2개가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이렇게 놔야 되는 게 맞아요. 좀 특이한 집합이지만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기여도가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근원 사건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번 던져. 그래서 그 합을 우리 구하려고 그래.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려고 그래. 여기는 이제 뭐 안 써도 되죠. 이건 예시문제니까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4. 6은 너무 많다. 4 했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계산했을까?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니까 가능성이 몇 가지예요? 1, 3, 어? 한번 얘기해요 다시. 1, 3이랑 1, 3이? 1, 3이랑 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던졌을 때 총 가능성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6가지가 있죠. 36가지 중에 1, 3이 있고 2, 2가 있고 3, 1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렇게 풀었어요. 했더니 B라는 사람은 또 아니 더 해봐. 2부터 12까지 나올 거 아니야. 더 이상 나올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총 11개 중에 4는 한 번 나오지 뭐. 11분의 1이야.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는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맞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 왜? 합이 2인 경우와 합이 3인 경우와 합이 4인 경우가 다 달라. 뭐가? 기여도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근원 사건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가면 이제 3일이 있죠. 그럼 총 몇 가지야? 36가지 중에 너야 이렇게 써야 근원 사건이 똑같죠. 그쵸? 그래서 근원 사건이 똑같아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항상 경우의 수를 풀면서 이것도 약간 억지긴 하지만 풀면서 의심을 했던 부분을 드디어 해결할 수 있어요.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2가지야? 세우는 것도 있다며. 항상 애들이 질문하잖아.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쓰는 걸 포함 안 시켜? 근원 사건이 달라서 이렇게. 기여도가 달라서. 만약에 쓰는 게 10만 번 중에 한 번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안면이 되는 거 2번 일어난다고 하자. 10만 번 중에 2번 일어난다고 하면 안면이 나오는 기여도는 49,099번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서는 걸 이렇게 2개를 표시하는 순간 그만큼의 이제 여기랑 똑같은 기여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제 10만 번 중에 2번 일어난 거니까 10만 개를 써야 돼. 근원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쪽이 49,999개의 앞면을 표시해야 되고 이쪽의 뒷면을 49,999개의 뒷면을 써줘야 돼. 그래야지 10만 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딱 차지하고 세워지는 경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주사위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뭐 1000만 번 중에 한 번 일어나면 1000만 개의 근원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게 많으니까 너는 그냥 없는 셈 치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는 건 사건을 다 볼 때 가장 확률을 볼 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원 사건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좀 잘 안 돼 있어요. 책들에서도. 근데 이 근원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몇 번 넣을 것이냐. 다르긴 하지만 이럴 때 이거를 표본 공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만 표본 공간을 이렇게 봐야만 기여도가 다 같아서 총 6가지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합은 같은 문자를 안 쓰자 그럼 다르게 봐야지. 1, 2, 1, 2, 3 이렇게라도 써야죠. 근원 사건은 그만큼 중요해요. 기본 단위로 볼 때 그 기본 단위로 보는 원소 하나하나가 사실 기여도가 반드시 서로 같아야 돼. 이제 이렇게 쓰면 얘는 근원 사건이 될 수 없어요. 나오는 경우는 3가지라고 보는 건 맞죠. 근데 기여도가 다른 애들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표본 공간은 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근원 사건은 굉장히 개념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조금 아셔도 돼요. 그래서 확률을 맨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처음에 확률이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과 그 베이스를 잘 가져가야지 확률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자꾸 이제 집합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 근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가지 않으면 문제를 풀면서 계속 헷갈려. 이게 뭐지? 자, 그 다음 조금 더 나가서 배반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배반 사건은 나중에 독립 사건이라는 게 나와서 조금 헷갈린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배반은 서로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이에요. 근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 이 서로는 배반 사건이에요. 1, 2가 나오는 사건과 5, 6이 나오는 사건. 배반 사건이에요. 그죠? 6의 약수가 나오는 거와 짝수가 나오는 거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합사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그걸 우리는 집합으로 그냥 정의해요. 곱사건도 나오겠죠? 교집합의 사건을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여사건도 있을 수 있겠네. 집합에 있는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사건은 A의 여사건 이런 게 표현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여사건 하면 A의 나머지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확률의 기본적인 용어랑 기본 단위들을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다 깔았어요. 다 깔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거예요. 네. 배반 사건에서 교집합이 0이 아닌 게 아니라 맞아요. 여기다 쓴다는 게 여기다 썼어요. 미안해요.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긴 했는데 고마워요. 선생님을 여기까지 따라와 주다니. 이렇게 잘못 표시하는 것까지 따라와 주셔서 고마워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었대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그런 표정이었었군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위화감이 서로 느껴졌는데. 자,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 성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쓰냐면 P에 A라고 쓰죠. probability에서 이제 P자를 가져오고 A의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부분 집합의 개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항상 집합을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든 경우의 수분에 얘를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그냥 생각해서 많이 풀죠. 많이 풀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확률의 다양성이 나타나는데 약간 점프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떻게 봅시다.
확률의 다양성은 이제 예시로 그런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6분의 2는 3분의 1과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산을 보면 알아요. 어떤 학생은 6분의 2로 계산했고 어떤 학생은 3분의 1로 계산해요. 관점이 약간 다르게 계산한 거예요. 관점이 다르게 계산해도 정확하게만 계산했으면 답은 같고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이랑 3분의 1로 같이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보는 거와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무슨 뜻이냐면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은 확률을 아주 많이 할 것 같진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아마 딱 끝마치면 저 느낌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면 이 관점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분모 분자 중에서 얘를 순열로 봤으면 얘도 순열로 봐야 돼. 얘를 조합으로 봤으면 얘도 조합으로 봤어요. 관점이 같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게 다를 수도 있나요?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순열로 푸는 사람이 있고 조합으로 못 풀어도 돼요. 우리는 관점의 확률, 가능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점을 순열의 관점으로 가서 풀 때도 있고 조합으로 관점에서 풀 때도 있어요. 문제는 순열인데 어떤 사람은 조합으로 풀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위바위보를 해요. A, B 두 사람이 그렇죠? 그랬을 때 A가 이기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푸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 가위를 냈고 가위를 냈고 보자기를 낼 수 있죠. 여기 가위를 냈고 가위를 냈고 보자기를 냈죠. 그랬을 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9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기는 게 가위를 낼 땐 보자기를 내면 이기겠죠. 바위를 낼 땐 가위를 내면 이기겠죠. A가 보자기를 내면 얘가 바위를 내면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풀었어요. 근데 B라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 P라는 사람이 이렇게 풀었고 Q라는 사람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기는 것도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바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자기로 이길 수도 있죠. 지는 것도 가위바위보로 한 번씩 질 수 있죠. 비기는 것도 가위바위보 한 번씩 가능하죠. 그쵸? 머릿속에 여기까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얘와 얘의 기여도가 같아요. 이 기여도가 같아요. 그래서 표본 공간을 이기는 것과 지는 것과 비기는 것으로 놓을 수가 있네요. 기여도가 같으니까. 그럼 이기는 건 3분의 1이죠. 3개 중에 하나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풀었다고 해도 우린 가능성이 똑같기 때문에 우린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면 틀렸어요.
근데 가능성을 물어보면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냈으니까. 사실은 그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어? 9가지가 맞죠. 그래서 이게 이 풀이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풀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계산한 건데 이 둘은 어때? 같아요. 이렇게 푼 거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6분의 2와 3분의 1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생각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근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만약에 되게 자유로워지면 이제 확률은 경우의 수보다 훨씬 쉽죠. 좀 더 어렵다고 해야 되나? 자유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훨씬 쉽죠. 알기 쉽다. 확률이 더 쉽죠. 확률이 더 쉽죠.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그 값을 내야 되잖아. 근데 확률은 이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계속 탁 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유가 비율이 같으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기여도가 달랐으면 여러분이 안 했죠.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먼저 내는 셈이 이게 확률이 높네. 질 확률이 높구나. 그런 거 말고 똑같이 냈을 때 여러분이 가위바위보를 언제든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그럼 상대방도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때? 기여도가 똑같으니까. 이길 확률과 질 확률과 비길 확률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제비 뽑기 있죠. 9개 중에 하나가 당첨 제비가 있어. 언제 뽑는 게 좋을까? 느낌엔 마지막? 처음? 수학적으로는 어떨까? 중간? 같아요. 완벽하게 같아요. 언제요? 네, 언제 뽑으나 같아요. 다 9분의 1씩이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사실 수학적 확률로 따지면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졸여지잖아, 그렇지? 초반에 있으면 저놈이 먼저 뽑아갈까봐 그렇고 뒤에 있으면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더 뒤에 있을까봐 그렇고 이제 그런 거지. 확률적으로는 똑같아요. 확률적으로 똑같아요. 계산해 보면 그래.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조건부 확률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게 9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당첨 대비야. 처음에 뽑을 확률은 9분의 1이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뽑을 확률은? 처음에 사람이 뽑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장이 줄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9분의 1이에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9분의 8이고 8분의 7이고 7분의 1이에요. 그래서 또 9분의 1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 사람은 이건 이제 확률이라는 건 항상 미래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 되면 확률을 계산할 수 없어요. 1 아니면 0이에요. 일어났거나 일어나잖아. 근데 왜 세 번째 때는 9분의 8이? 응?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 거는 한 사람이 못 뽑았잖아요. 아, 세 번째 뽑을 확률. 세 번째 뽑을 확률. 그건 두 사람 다 못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세 번째 뽑힐 거 아니야. 이거는 처음에 못 뽑고 두 번째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번째 뽑았다는 건 여기 어차피 당첨 제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네 번째 뽑았다는 건 못 뽑고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9분의 1이에요. 이렇게 쫙 가면 9분의 1이에요. 언제나 9분의 1이에요. 제이 뽑기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고생 처음에 뽑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살아남은 거야. 만약에 제비뽑기가 앞에가 확률이 크고 뒤에가 확률이 낮았으면 그러면 그거는 안 살아남았겠죠. 그럼 막 다들 앞에 가서 쓰려고 이제 특혜를 줬다. 앞에 쓴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거 전에 수업할 때도 내가 찍으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미국 그 드라마 중에 미국 프로 중에서 옛날 얘기니까 좀 미안. 그 선생님 때는 TV밖에 볼 게 없었고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리고 AFKN이라는 미국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미국 방송을 틀면 이제 가끔 가다가 퀴즈쇼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사람 뭐 다섯 사람 나와서 우리나라 하듯이 막 이렇게 퀴즈를 막 하면 맞춰가지고 그래서 1등이 돼. 그래서 그게 한 번 1등이 결정될 때까지가 3주인가 4주인가 걸릴 거야. 내 기억으로. 자,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8명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해서 뭐 해서 4명까지 되는 게 이번 주에 방송이면 4명에서 뭐 2명 되는 게 그 다음 주 방송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서바이벌. 서바이벌처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제 퀴즈 왕이 돼요. 그 퀴즈 왕을 데리고 상금이 이제 결정이 됐어. 그런 결정이 됐고 이제 그 다음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어요. 보너스 스테이지가 딱 가면 문이 3개가 있어요. 알아. 뭐가 있는지. 2개는 염소가 있고 한 문 뒤에는 스포츠카가 있어. 염소가 본거 같기도 하고. 이거 되게 유명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고 하나에는 스포츠카가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선택을 하라 그래. 그럼 만약에 B를 딱 선택을 하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염소는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염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염소는 어딘가에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을 하나 탁 열어줘. 그리고 여기 염소가 있어. 자, 여기 염소가 있네 이렇게 알려줘. 처음에 그다음에 뽑기 전에. 뽑기 전에. 뽑은 다음에 내가 B라는 방을 아하. 딱 선택을 하면 하나 뽑지 않은 2방 중에 하나 분명히 있어요. 염소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러면 염소가 있는 방을 탁 열어줘. 여기 염소가 있었네.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바꿀래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 사람을 얼마나 염장지르는.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봐, 이렇게 문이 3개가 있어. 이제 A, B, C. 자, 선생님이 지금 선물을 하나 생각했어. 자, 하나 생각했어. 오케이. 너 하나 골라봐. A. 그러면 내가 이제 B나 C 중에 C를 열어줘. 여기 꽝이야. 자, 잠깐만. 내가 생각한 걸 여기다 적어놓을게. 그러니까 A는 열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 이거 골랐었잖아. 아직 안 나는 내가 지금 선물을 주려고 했던 문은 여기다 써놨어. 써놨는데 네가 A를 골랐더니 꽝 하나를 열어준 거야. 자, 바꿀래 안 바꿀래? 이게 확률이 똑같다는 거지. 똑같네. 아니 몰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러면 이제 맞춘 거야. 그러면 이제 된 거고 바꾸면 뭐 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바꾸는 게 확률이 높아. 진짜요? 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거고 이번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약간 더 높아져. 많이는 아니지만 확률적 수학적 확률적으로 높아져. 근데 확률이라는 건 세상은 수학적 확률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9분의 1이지만 처음에 뽑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뽑을 수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져. 2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찍었을 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찍었어요. 그 다음에 좀 높이려면 이렇게 확실히 아닌 걸 지우는 거야. 바꾸는 게 좋을까 안 바꾸는 게 좋을까? 몇 개 지웠어. 1, 2, 3, 4, 5잖아 그게. 내가 이걸 찍었단 말이야. 조금 이따 다시 봤더니 이건 진짜 아니야. 저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됐어. 여기서 바꾸는 게 좋을까 안 바꾸는 게 좋을까? 바꾸는 게 좋다.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이건 선생님 결정.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부를 좀 해서 확률로 따지는 게 아니야. 선생님 이것도 확률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에 남아 있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살짝 본 적이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는데 통계적 확률하고 슬쩍 넘어간 거야. 근데 머릿속에 살짝 걸려 있어. 그때 다 봐서 통계적 확률 맞아 이거였어 이렇게 했는데 딱 이렇게 쓰는 순간 자기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은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다시 보면 내가 완전히 다른 걸 쓴 것 같아.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런 말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다른 걸 고치고 싶어. 그래서 고치면 대부분 틀리는 거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한 번이라도 슬쩍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을 썼으면 확률적으로 5분의 1, 5분의 5, 5분의 5 아니에요. 얘가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찍을 때부터 5개니까.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이 확률을 공부했어. 찍은 걸 좀 높이고 싶어. 맞출 확률을 높이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3번 문제라고 합시다. 그럼 12번 풀 때 13번은 찍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 미리 치워. 그다음에 미리 찍어놓고 이제 아닌 거를. 그다음에 문제를 안 보고 찍어야 돼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래야 뭐가 생겨?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확률이 생겨요.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보기까지 본 다음에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보기에 확률값이 달라져. 여러분은 5개 중에 동일하게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찍어서 풀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으면 13번은 뭐 풀 수 있어도 찍을 거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아닌 걸 고르고 그 다음에 바꾸면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가능하면 푼 대로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느낌을 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동일해야 돼. 기여도가 동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험 볼 때는 기여도가 선생님은 다르다고 판단해요. 근데요, 그 염소 3분의 1 하고 2분의 1로 줄어든다. 정확하게 2분의 1은 아닌데 그게 이제 그걸 나중에 보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전에는 어떤 노출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계산해보고 막 그런 건데 뭐 2분의 1까지 올라가지는 않아. 근데 조금 더 올라가요. 처음에는 무조건 3분의 1. 그건 분명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아니 그러면 제가 바꾼다는 것만 그 왜 2분의 1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바꾼다? 바꾸면 2분의 1로 된다 이랬잖아요. 2분의 1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마치 2분의 1처럼 2분의 1에서 하나 찍는 거와 같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처음에 선택했던 건 3분의 1에서 선택했던 거고 하나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다음에 하는 게 더 좀 쉬워 라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똑같잖아요. 2분의 1분의 1이면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꿔도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열림으로써 얘도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냐면 어떤 문 하나가 열림으로 인해서 다음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그 조건부 확률 때문에 실제로 얘를 계속 갖고 있는 확률보다 얘를 바꾸는 확률이 좀 높아져. 높아져. 얘를 계속 유지하는 확률하고 계산해보면 바꿨을 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걸 배우면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계산해볼 수 있죠. 계산해볼 수 있죠. 배우고 난 다음에 계산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실제로 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는 바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 재밌죠. 확률도 처음에 배경이 아마 노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가우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학자한테 찾아가서 돈을 따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확률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디 게임하러 가서 그렇게 하면 돈을 따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내가 돈이 좀 충분히 있어. 그러면 한번 이렇게 노름할 때마다 한 5만 원을 따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5만 원을 걸어요. 처음에 건다고요? 처음에 5만 원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잃으면 2배를 걸어. 잃으면 또 2배를 걸어. 거기 4배인 거죠. 그 20만 원을 걸어. 한 번 따면 진짜 5만 원 받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이길 때 5만 원을 걸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게임을 할 때 5만 원을 탑해서 게임을 하는 거야. 졌잖아. 그럼 다음에 10만 원을 걸고 게임을 해. 그 다음에 20만 원 걸고 게임을 해. 그 다음에 40만 원 걸고 게임을 해. 그 다음에 80만 원 걸고 게임을 해. 그럼 계속 지잖아. 그러다가 한 번 딱 이기면 그 합을 다음에 5만 원. 그래서 그 내가 알기로는 그 뭐 카지노 같은 데 가면 그게 4번인가? 5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대. 2배 베팅은. 더 이상은 못 살게. 더 이상 못하게. 우와. 못하게 되어 있대. 카지노가 돈을 번. 그렇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 만약에 내가 전체 금액이 만약에 전체 가져가는 금액의 전체 금액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20번 중에 한 번은 이기겠지라는 어떤 계획이 세웠으면 그걸 이렇게 해서 20개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시간 나 계속 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배 이상. 2배 이상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좀 힘들고 딱 2배만. 이게 보면 넘게 하면 응? 넘게 3배. 3배 하면 이게 3의 n제곱이잖아. 네번만. 얼마나 커지는지 알잖아, 그치? 이게 10번, 20번을 10번, 20번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수로 커지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 더 오히려 더 막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지. 이게 하는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지. 왜요? 3회 어차피 여태까지 더 했던 것보다 한 번 따면 무조건 그러니까 더큰 거예요. 그렇긴 한데 본 예를 들어서 자금이 못 따라주는. 그렇지 3의 10제곱이면 10번 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11제곱에 돈을 벌려면 갑자기 맨 처음에 2,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억 단위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선으로 해야죠. 10배? 좋죠 10배. 그럼 1,000원 걸었어. 다음에 10,000원. 그 다음에 10배면 1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1,000만 원. 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00원 따려고? 1,000원보다 좀 많죠. 1,000원보다 좀 많죠. 분명히 많죠. 그거 따려고? 아유, 큰일 나죠. 패가망신이요. 2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보면 알잖아요. 2의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그 다음 항에서 빼면 딱 1 나오는 거 알죠?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차이가 나요. 오케이,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많고요. 한번 그러면 재밌어요. 자,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배우는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 확률이에요. 실제 확률. 수학적 확률은 순전히 계산 확률.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수학적 확률. 현실하고 상관 있는 거. 통계적 확률. 근데 통계적 확률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일정하지가 않아.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는데 주사위를 하나씩 줘요. 집에 가서 100번 던져봐? 뭐 이렇게 600번 던져. 지금은 학대죠. 60번 던져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60번 정도는 던지고 왔더니 몇 번 나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어떤 친구는 10번이야. 6분의 어떤 친구는 3번이야. 어떤 친구는 20번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확률이 다 달라.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시행해서 몇 번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서 그걸로 이제 확률값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좋은데 값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대수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 이런 데서 n이 충분히 커지면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이랑 값이 비슷해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충분한 횟수를 겪으면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이론이에요. 아예 개수가 엄청 많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확률도 계산해낼 수 있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수학적 확률이랑 같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확률로서 뭔가 택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계속 마음이 바뀌거나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건 나는 사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뭐 법칙이 없어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확률적으로 값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빅데이터 이론이에요.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일이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CCTV를 분석을 한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 분석을 안 하고 어떤 통로에서 카트를 밀고 가다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지 왼쪽으로 많이 가는지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분석을 한대. 그럼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통계적 확률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휘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약 3분의 2. 그럼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 오른쪽에다가 팔고 싶은 상품을 진열해 놓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런 거는 정말 임의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통계적 확률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이론이죠. 최근에 와서 쓰이는 거고 빅데이터 이론을 바탕